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구매 점수가 진짜 높은 상품들인 거예요. 이런 키워드는 최신성으로 노출이 안 되겠죠. 손잡는 양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왔어요. 이렇게 쭉 붙어요. 맞아. 인사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와, 진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냥 유행을 해서 그냥 약간 소박, 중박 정도 치는 애들이 있는데 되게 쓸데없어. 이영자 냄비, 뭐 이영자 와인잔 이런 것들 한창 막 TV에 막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영자님이 진짜 유행을 잘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영자님이 와인잔 이거를 썼는데 다 품절됐어요. 품절돼서 구매대행으로까지 사람들이 샀다. 그거 어차피 그 제품 다 아마존에서 찾을 수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고 1688에서 찾을 수 있고 1688에서 찾을 수 있으면 타오바오에도 있고 아니, 국내에서 유행한 게. 거긴 다 있네요. 다 모든 있죠.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낸시님이랑 같이 그냥 하루 4시간 구매대행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늘도 같이 구매대행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왜 우리가 구매대행 반자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 셀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매대행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매대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낸시님도 구매대행이라는 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는 아예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제품을 고객 대신에 구매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외에 있는 제품을 보여주고 고객이 구매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고객이 구매할 만한 제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보고 가져오는 거. 그런 제품을 고르는 거를 우리는 앞으로 소싱이라고 할 겁니다. 소싱이라고 하고 이 소싱한 제품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오픈마켓에 입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품을 올리는 거. 이걸 우리는 앞으로 업로드라고 할 거예요. 업로드까지 하면은 고객들이 쿠팡 혹은 옥션, 지마켓 이런 곳에서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구매를 하면은 우리가 고객이 구매한 이 제품을 해외에서 고객 대신에 우리가 주문을 하고 이거를 배송 처리까지 해줄 거예요. 배송 처리까지 해주고 제품이 고객집에 도착을 하면은 배송 완료 처리가 되고 이게 우리한테 정산이 되어가지고 수익금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오는 그 가격보다 고객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중간에 마진을 남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또 이 제품이 잘 팔릴지도 중요하지만 마진이 남을 만한 제품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정산이 바로 되나요? 정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는 않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랑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이런 마켓들은 보통 택배가 배송 처리가 되잖아요. 전산상 배송 중 처리가 있고 뭐 지금 옥천 허브 이런 곳에 있고 어디 택배 대리소까지 갔다가 며칠 몇 시에 택배가 도착 완료했다. 배송 완료했다. 이런 게 다 전산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송 완료 처리가 되면은 이게 하루 이틀 후에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돼요. 구매 확정. 네. 혹은 고객이 직접 구매 확정 이렇게 눌러주거나. 빨리 구매 확정을 해줘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은 실제로 고객님 구매 확정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게 정산 때문에 그런데 구매 확정이 되고 나면은 보통 7, 8일 후에 정산이 돼요. 구매 확정 되고 네. 7, 8일. 근데 이거 정확한 날짜는 오픈마켓마다 다른데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쿠팡은 달라요. 쿠팡은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정산 주기가 길고 좀 복잡해요. 엄청 느려서 너무 싫다. 잊을만 하면 이제 정산이 들어옵니다. 쿠팡이. 그래서 쿠팡만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다라고 하시는 게 그 선정산 받는 제도가 있어요. 쿠팡이 정산이 워낙 느리니까 선정산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약간 대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 내고 이자를 또 우리가 뭐 매출을 몇 천만 원 정도로 낼 거면은 이제 나한테 묶여 있는 돈이 몇 백만에서 몇 천만 원 정도만 묶여 있고 계속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장 뭐 제품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여윳돈이 없어. 그럼 진짜 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대출보다 선정산 이자가 나을 수도 있고 네, 그건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네. 그래서 정산이 빠르면 사실 좋아요. 그니까요. 판매자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좀 좋아하는 게 정산도 빠르고 그리고 수수료가 확실히 적거든요. 수수료가 기타 오픈마켓 쿠팡 대비해가지고 확실히 적습니다. 쿠팡에서는 이제 영업을 할 때 쿠팡 입점하세요 이런 영업 전화들 막 돌리거든요. 영업할 때 뭐 수수료가 네이버보다도 낮다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그게 어떤 카테고리는 네이버보다 낮은 카테고리도 있는데 대체로 네이버가 수수료가 가장 낮습니다.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이버요? 네. 뭔가 올릴 때 까다로운 게 있잖아요. 아 올릴 때 뭐가 까다로웠어요? 뭐 카테고리나 뭐 키워드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무서워요. 로직이 네이버가 좀 더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로직을 확실히 다 알려줘요.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거를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랑 쿠팡이랑 다른 점이 네이버는 딱 너네가 점수를 받고 노출시킬 수 있는 걸 알려줄게. 이걸 지키면 돼 하고 알려주는데 쿠팡은 롤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걸 지키면 누구한테나 내 거가 위에 보인다 이런 느낌이라서 이걸 잘 지켜줘야 되는데 쿠팡은 네이버보다 좀 그런 게 덜하고 롤링 시스템이 뭐냐면 AI 기반이라서 보는 사람마다 순위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쿠팡의 실제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막 이거 시크릿 모드로 해놓고 들어가야 진짜 순위가 보이거든요. 내가 쿠팡에서 뭐 이런 류의 제품을 많이 봤다면 쿠팡이 날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제품을 더 좋아할 거야 하면서 그런 제품을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가 사기 적합한 상품들을 위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면은 네이버랑 쿠팡을 완전히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네이버가 뭐 주력인지 쿠팡이 주력인지 판매자마다 좀 다를 때도 있어요. 얘기가 잠깐 샜는데 아니 좋죠. 질문을 해주시니까 사실 얘기할 의도가 없었는데 질문 너무 듣다 좋아요. 보니까 아 그래요?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너무 좋아요. 질문해주시면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같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이걸 해외에서 주문을 하고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끼고서 해요. 그래서 중국 배송 대행지 이런 거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배대지를 잘 고르셔야 되는 게 배대지마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연락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추가 포장 뽁뽁이 몇 번 감아주는데 막 몇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대지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추천이나 평판을 잘 보고 선택을 하시면은 엄청나게 뭐 안 좋은 배대지에 걸릴 확률은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특별하게 좋은 곳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무난한 곳을 그냥 무난하게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배대지 되게 많이 써봤는데 엄청나게 좋은 곳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장점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안 좋고 이 부분이 좋으면 또 이 부분이 안 좋고 좀 그런 게 있었어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서비스가 좋으면 배송비가 비싸고 배송비가 저렴하면 뭔가 약간 서비스적인 면에서 미흡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매 대행을 하기로 했는데 구매 대행에서도 우리는 반자동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왜 반자동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었죠? 초보자가 하기에는 금액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어렵지 않아서 맞아요. 네, 일일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반자동으로 하면은 처음 초보자들은 조금 접근이 너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왕초보한테는 반자동이 제일 쉽고 리스크가 좀 적은 그런 장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유로 반자동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반자동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반자동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아세요? 말 그대로 약간 사람과 프로그램이 반반해서 같이 이제 올려지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맞아요. 반반 물건 고르는 건 내가 하고 네. 프로그램 사용해서
편집을 쉽게 하고 올리는 것을 프로그램에 내 스마트 스토어, 내 옥션, 내 쿠팡 뭐 다 연결을 해놓고 프로그램에서만 만져서 업로드 하면은 모든 오픈마켓에 쫙 올라가는 네. 그런 편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약간 수동 비슷하게 하는데도 반자동 프로그램이 번역이나 만지기가 네. 편하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자동으로 제품을 올리는데 제품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이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싱하고 업로드하는 그 시간 대비해가지고 판매하는 타율을 이제 높여야 되는 게 그게 반자동에서 매출을 내는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뭐 하루 종일 계속 반자동 업로드 막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이게 처음에는 가능한데 매출도 안 나오고 계속 타율도 안 좋고 하면은 솔직히 집에서 계속 컴퓨터만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서 되게 힘들어요. 매출이 안 나오면은. 그래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매출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좀 더 고부가 가치적인 방향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고 한데 이 반자동이란 게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50개를 올린다 치면은 이 50개가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팔릴지 나는 모르는 왕초보야. 그러니까 50개 일단 많이 올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건 팔리겠지. 약간 이런 구조거든요. 하나 걸리겠지. 네, 맞아요. 뭐 물론 50개 올려서 그 중에 하나만 팔린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안에서의 판매될 확률, 타율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를 할 때는 제품 한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리뷰도 엄청 많이 달려있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 몇백 명한테 파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보통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거 생각하면 그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반자동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그 한 가지의 물건을 선택을 해서 올리는 거를 할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나는 초보라서. 맞아요. 아직 없고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딱 배워가지고 약간 프로그램 만지는 것만 다다다다닥 하면은 어느 정도 매출은 나고 고매출도 가능하다. 회사 다닐 때보다 매출이 훨씬 잘 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온라인 셀링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도 한 가지의 큰 장점 같아요. 저 같은 초보들도 할 수 있나요? 그쵸? 가능성이 있을까요? 맞아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초보들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배운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배운 대로. 그러니까 가르쳐 줄 때 보통 이제 뭐 저희도 구매대행을 저도 가르치고 있지만 다른 구매대행 가르치는 강사들도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대체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막 그렇게 허튼 말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대체로 보면은 다 이제 맞는 말이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매출을 잘 냈던 노하우기도 하고 근데 그걸 듣고 그대로 안 하고 본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 내 생각에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의 내 취향과 나의 그 견해가 들어가서 이런 상품이 잘 팔리겠지라고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지? 네. 그래서 그냥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사실 나는 그런 거 판단할 능력이 없는 초보인데 그거를 뇌로 생각한다. 그러고 막 제품 찾아서 막 열심히 업로드 해봤자 매출이 안 나온다. 알려준 대로 하는 게 초보한테는 알려준 대로. 알려준 대로 하다 보면은 왜 그런지 이제 본인이 느껴지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매출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또 이것저것 배우고 연습해보고 공부해보고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상품도 많이 보게 되고 상품 보는 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왕초보 탈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왕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자동이.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배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딨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돈 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돈 벌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반자동으로 제품을 판매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이건 반자동뿐만이 아니라 그냥 판매의 기본이거든요. 판매의 기본은 두 글자. 이거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두 글자.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반자동의 판매의 기본. 그냥 뭐든지 뭐든 뭘 팔려면 이것부터 돼야 돼요. 소싱? 아니요.
잠시만요. 저 기회를 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품이 좋던 안 좋던 상관없이 뭘 팔아도 이게 되면 팔려요. 진짜로. 그 어떤 쓰레기를 팔아도 이게 되면 사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 글자예요? 네, 두 글자. 아, 근데 두 글자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런 것 같다라고 비슷한 단어로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김밥을 팔아. 네. 뭐가 돼야 팔릴까요? 그 상의 노출? 맞아요. 김밥 상의 노출. 근데 두 글자 뭐예요? 노출. 노출. 맞아. 노출. 길거리에서 김밥을 팔더라도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음. 보여지면은 누군가는 사가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좋고 나쁘고 제품 소싱을 잘하고 못하고는 얼마나 많이 팔릴까의 문제인 거지. 사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진짜 그 누구도 없는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팔면 당연히 안 팔리고요. 어떤 이제 쓸모없는 물건을 팔아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딴 거 왜 사? 하는데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저런 옷을 왜 사지? 누가 저런 걸 사지? 오.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누군가는 사간다. 진짜로 노출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 그래서 노출을 일단 깔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구매할 확률을 높이는 것. 딱 그 두 가지가 그냥 다거든요. 노출. 이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뭐든 뭐 우리가 길가에서 김밥 천국을 열었어요. 그럼 그냥 길 가는 사람들이 김밥 천국 간판을 보고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마케팅을 안 해도.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광고 마케팅을 하는 거는 추가적인 거죠. 기본이 되는 거는 노출이고 추가적으로 내가 돈을 들이거나 노하우나 기술로 추가 노출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잘 팔게 하기 위한 건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 노출에 있는데 광고 표시가 돼 있는 상품들이 거의 상위 노출도 돼 있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된 상품들이에요? 아니요.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있어도 그러니까 메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세 네. 개가 광고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광고를 걸어서 3위에 노출이 되면은 그냥 3위, 광고 3위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제품이 뭐 2페이지에 있던 3페이지에 있던 근데 가끔 보면은 그 1, 2, 3 광고에도 있고 그 밑에 네 번째부터 있는 일반 상품에도 네. 또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상위에 두 개를 잡아놓은 거고 광고로만 하나를 잡아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돈을 주고 만드는 노출. 어쨌든 노출이 기본이고 이 노출을 그래서 노가다로 만드는 게 반자동의 기본원이에요. 노가다. 이 노가다로 단어가. 맞아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를 잘 팔 기술이 없으면 여러 개를 그냥 계속 올려서 사람들한테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하고 계속 노출을 시키려고 노가다로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하고 계속 갖고 오는 진짜 거죠. 노가다네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디지털 노가다 디지털 노가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신조어가 있죠. 디지털 노가다.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디지털 노가다. 그래서 이 반자동은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제품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제품을 가져와서 올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노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신성이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최신성이라고 제품을 새로 올리면 거기에 주는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받고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 강의나 뭐 등등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지만 네. 그리고 네이버 로직 SEO 찾아보면은 다 알려줬거든요, 네이버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판매 점수예요. 판매 점수가 2일, 7일, 30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 2일 안에 뭐 판매된 개수, 7일 안에 판매된 개수, 30일 안에 판매된 개수 이거를 점수화해가지고 얘네가 매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강력하고 근데 구매 점수가 아니라 최신성 점수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커피콩 이런 엄청 대형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 커피콩을 검색해가지고 구매하는 사람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그 키워드는 사실 구매 점수가 높아야지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예요. 왜냐면 커피콩을 검색했을 때 나와 있는 제품들 쫙 나와 있는 게 다 구매 점수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거 커피콩 검색해 구매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에 커피콩
이렇게 검색해서 보는 이런 제품들 음. 보면은 여기 써있는 구매 자체가 엄청 많죠. 이 키워드로 된 이 상품들은 실제로 이걸 검색해서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구매 점수가 진짜 높은 상품들인 거예요. 이런 키워드는 최신성으로 노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최신성으로 노출이 가능한 그런 상품을 파는 것도 관건이다. 예를 들어서 진짜 쉽게 말하자면 커피콩으로 검색해가지고 구매하는 사람은 이제 많잖아요. 근데 네. 산미 높은 과테말라 커피콩으로 검색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벌써 쇼핑을 보면은 조금만 내려도 구매가 지금 없어요. 그쵸? 근데 1페이지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매 점수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최신성. 예를 보면은 네. 당연히 이 키워드는 근데 제가 그냥 예시로 든 키워드니까 검색량이 없는 키워드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검색량이 없는 혹은 적은 이런 키워드로는 최신성으로도 이렇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다. 근데 커피콩 같은 진짜 검색량 많고 그런 키워드는 보면은 엄청나게 검색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최근 한 달 검색량 6,820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진짜 많이 내려도 구매 건수가 있죠. 그럼 저 같은 초보자들은 이런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완전 왕초보가 다른 마케팅 기술 없이 그냥 제품을 올리기만 해서 판매가 남고 싶은데 광고도 안 돌릴 거고 뭐 외부 마케팅이나 바이럴 이런 것도 안 할 건데 난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 누가 사갔으면 좋겠어. 네. 반자동은 사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은 이런 커피콩 같은 검색량 많은 이런 것들은 노리는 게 아니다. 이런 제품을 올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떤 상품을 올려야 돼요? 좀 어려운 어려운 말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잘 해주신 게 제품을 만약에 내가 하루에 50개 올리느라 엄청 몇 시간 막 4, 5시간 썼어. 근데 이런 것만 올리면 당연히 노출이 안 되고 구매 점수로 노출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럼 나는 진짜 헛수고만 한 게 되잖아요. 내가 들인 시간 대비해가지고 매출을 잘 나게 만드냐면 네. 구매 대행으로도 잘 팔리는 상품.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판매자들이 구매 점수를 꽉 잡고 있는 이런 상품 말고 구매 대행으로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제품. 국내엔 그런 없는?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구매 대행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은 사실은 국내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근데 이제 수요가 좀 적은 제품들이 구매 대행으로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수입을 할 만한 메리트가 적은 그런 제품들이니까. 이런 제품은 보통은 첫 번째는 고관여 상품. 그냥 쉽게 좀 비싸고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그릇 이런 게 아니라 크고 무겁고 비싼 그런 제품들을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제품들은 보통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상품도 있는데 구매 대행으로 사람들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그거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아, 저렴하니까. 저렴한. 보통 구매 대행으로 사람들이 상품을 사는 이유가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내 거보다 저렴하거나 하나는 국내에 없거나 딱 진짜 거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관여 상품들은 국내에 없는 것도 있지만 국내에 있더라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왜냐면 국내에서 제조를 했거나 아니면 국내에 정식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할 때는 국내에서 제조하면 당연히 제조 단가가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정식 수입을 한다면 보통 이런 제품들은 인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증받는 비용 같은 게 가격에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갖고 오면은 이런 인증 비용이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배송비가 추가가 돼도 그래도 저렴하다 이거. 그쵸. 배송비가 추가가 돼도 저렴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즌성 제품이 잘 팔려요. 시즌성 제품은 그 시즌에만 팔리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국내에 수요자가 비교적 적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에만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수요가 1년 내내 있으면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하는 사람도 많고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딱 이렇게 반짝만 팔리고 많은 제품들은 1년 내내 팔린 제품보다 취급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리고 취급하는 제품 수도 좀 적고 국내 판매자가 거의 없거나 적거나 하기 때문에 구매대행 제품군이 훨씬 다양하고 그래서 구매대행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시즌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구매 점수가 2일, 7일, 30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검색한 사람도 거의 없고 수요자가 거의 없어서 구매한 사람이 없으니까 2일, 7일, 30일 구매 점수를 쌓고 있는 제품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점수가 있어야 상위 노출에 유리한데 2일, 7일, 30일 이 점수가 검색해서 구매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없어. 그러면 새로 올린 최신성 점수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싸움이 된다. 거기에서 누가 또 구매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2일, 7일, 30일 이 구매 점수가 이제 구매된 제품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품이 상위에 해외 구매 대행 제품들이 많고 국내 제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제품이 잘 안 보이면 또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렌디한 제품. 막 유행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진짜 유명한 제품이라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맹구 콧물 케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그 아이돌이 네, 써가지고 맞아. 그거 수입하는 사람들이 엄청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거 키워드가 진짜 엄청 높게 올라갔어요. 저렴한데 그래도 잘 됐나 보네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 대행으로 팔던 사람도 좀 팔았고 그런 제품은 사입해서 진짜 많이 팔았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맹구인데 짱구인데 그 캐릭터 지대권 어떡하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입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사입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 1688에서 찾아가지고 그걸로 재미 본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거 뭐 왜 사람들이 그거를 지재권 있는데 수입하냐 이러면 그 제품이 이제 정품인지 아닌지는 수입한 사람만 알겠죠. 근데 정품이 아닌 경우에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한 건 안 걸려서 지금까지 괜찮은 거였다. 그런 거죠. 그럼 걸릴 수도 있었다. 그렇죠.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수입하는 사람이 본인이 리스크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키워드가 좋은데 나는 팔아보겠다 라고 결심을 한 거죠. 뭐 정품 수입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야 뭐 한 사람들만 알 거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이것도 작년에 진짜 크게 올라갔던 케이스인데 손잡는 양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봤어요. 이렇게 쭉 붙어요. 맞아. 인사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진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냥 유행을 해서 그냥 약간 소박, 중박 정도 치는 애들이 있는데 되게 쓸데없어. 그 두 가지가 진짜 대박을 쳤어요. 그런 거는 키워드 올라오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거는 구매 대행으로도 판매한 사람들이 초반에 많았고 이거는 양말은 진짜 사입하기 쉽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처음에 사입한 사람은 되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벌었겠죠. 진짜 많이 팔렸어요. 저희 사입 수업 때도 예시로 해드리거든요. 빨리 이렇게 슉 잡아야겠네요. 맞아. 트렌디한 제품이면은 진짜 빨리 이거 뭐야 뜨는데 계속 뜨네? 계속 뛰네? 빨리 갖고 와서 팔아야 되고 해서 그 양말 같은 경우에는 사입해서 판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제일 초반에 제일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니까요. 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겠구나. 인스타 보다가 좀 신박한 거 있으면은 한 번씩 저한테 주세요. 진짜 그러게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게 뭐 사입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낸 케이스를 얘기 드렸지만 사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입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인증을 받아야 되면 인증 기간도 길고 뭐 인증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도 까다로우니까 그런 케이스는 예를 들어 탕후루 냄비처럼 진짜 대박난 거 아니면은 그것도 아세요? 그럼요. 그러면 사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매 대행으로도 트렌디한 아이템들은 잘 팔 수 있다. 예를 들어주시니까 확 그려져요. 그 탕후루 냄비가 사실 탕후루가 처음 떴을 때만 해도 국내에 탕후루 전문으로 그걸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거는 워낙 메가 키워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진짜 많이 팔았죠. 저 말고 누군가가. 진짜 대박이다. 구매 대행으로도 쏠쏠하게 초반에 재미를 많이 봤을 거고 그거는 그런 게 이제 트렌드한 제품. 트렌디한 그런 제품들이 국내에 만약에 재고가 있어도 금방 품절이 돼요, 실제로. 품절이 돼서 제품이 없으니까 구매 대행으로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진짜. 제가 당장 기억나는 걸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영자 냄비, 뭐 이영자 와인잔 이런 것들. 한창 막 TV에 막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영자님이 진짜 유행을 잘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영자님이 와인잔 이거를 썼는데
다 품절됐어요. 품절돼서 구매대행으로까지 사람들이 샀다. 그거 어차피 그 제품 다 아마존에서 찾을 수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고 1688에서 찾을 수 있고 1688에서 찾을 수 있으면 타오바오에도 있고 아니 그런 국내에서 제품들이 유행한 게 거긴 다 있네요. 다 모든 있죠. 게. 그리고 신기해. 국내엔 재고가 이만큼밖에 없어서 금방 품절돼도 해외 재고는 많으니까 가끔 진짜 트렌디한 거면은 해외 재고도 막 품절될 때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다 사가가지고. 진짜. 트렌디 제품 예시 드니까 되게 재밌어 하시는데. 네네네. 아, 왜 아니까 봤었거든요, 저도. 음. 그래서 아니까 막 쏙쏙 들어요. 다음부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러고 유행이구나 하지 말고 진짜.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한번 검색해보면 근데 보여요. 검색해서 그 손잡는 양말이 지금은 뭐 다 국내로 팔고 있지만 초반에는 해외 직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두 번째로라도 수입을 하면은 꽤 쏠쏠하죠. 두 번째. 막차 타면은 맞아. 안 되겠네요. 잘. 막차 타면은 이제 마진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검색한 그 트렌드가 끝나버린 수도 있고 너무 늦게 수입을 하면. 초보들도 하다 보면 그런 걸 발견하는 빨리 들어가는 약간 그런 눈이 이렇게 길러지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길러지는데 한두 번 놓치면 더 잘 길러지지 않아요? 한두 번 놓치면 타이밍 실패를 놓치고. 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후회하는 템들이 몇 개 있어요. 좀 트렌디한 것들도 사실은 트렌디한 거를 좀 봐서 구매 대행으로 좀 팔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갔다 금방 이 트렌디함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근데 끝나지 않고 거기서 막 팍 더 올라가고 그렇더라. 그래서 구매 대행 되게 그래도 괜찮게 팔았던 게 있는데 수입을 했더라면 훨씬 매출이나 마진이나 대박 많이 났어. 남았지 않았을까 하고 약간 아쉬워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제품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작년에 시즌성으로 잘 팔았던 구매 대행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는 수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상품이죠? 여름 건데 여름 그냥 거. 간간히 잘 나갔어요. 시즌성인데 국내에는 재고가 거의 없는 그런 아이템? 왜 없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그냥 뭐 그게 수요가 많지 않고 꾸준하게 뭐 일주일에 몇 개씩 팔리니까 사입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리고 뭐 개수가 적으니까. 근데 잘 하면은 다른 키워드랑 해가지고 좀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해볼까. 그래서 시즌성이든 트렌디든 사입까지 할 수도 있고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면은 사실 그런 거는 사입까지 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긴 해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 얘기하다 갑자기 사입 얘기로 빠졌는데 어쨌든 다시 정리하자면 구매 대행은 보관형 제품 혹은 시즌성 제품 아니면 트렌디한 제품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린다. 이 뜻은 이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제품이라면 안 올리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된다. 거기에 시간 낭비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물론 뭐 그냥 평범한 제품 내 뇌피셜로 예쁘니까 잘 팔릴 거야 하는 제품 올려도 가끔 얻어 걸려서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마케팅하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그 업로드하고 제품 고르고 이런 시간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나는 구매대행 반자동 하면 막 월천씩 벌 수 있다 그래서 두 달, 세 달 했는데 한 달에 막 매출이 200~300밖에 안 나와요. 이러면 진짜 않거든요.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다. 난 어떤 제품을 소싱하고 있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봐야 되겠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제품을 어떻게 찾을지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찾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이 판매한 거 보고 나도 가져와서 판다. 베낀. 네. 혹은 트렌드들을 확인하고 갖고 온다. 트렌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검색량, 데이터 확인하는 거랑 인스타 같은 거 계속 실제로 봐야 보고 판단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제품을 찾는 방법이랑 그 제품을 어떻게 또 업로드를 해야 잘 팔릴지에 대한 거는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에 봐요.